14-4강 전기분해 두 번째 시간 14-3강 내용에 이어서 인트로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파트 2 학교 시험 대비 전기분해 강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기분해가 진행되는 각각의 전극,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식, 이런 것을 반쪽 반응식이라고 하는데요.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 대한 반쪽 반응식과 반쪽 반응식들을 더한 전체 반응식까지 추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온결합 화합물의 전기분해가 더 해석하기 쉬우니까 물의 전기분해의 내용은 잠시 놔두고 이온결합 화합물의 전기분해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염화나트륨 용융액의 전기분해. 이온결합 물질하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염화나트륨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염화나트륨 NaCl을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소금의 주 성분인 염화나트륨은 상온에서 고체 상태, 하얀 결정입니다. 전기분해가 진행되려면 전류가 흘러야 하는데 고체 상태의 이온결합 화합물은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를 이야기하려면 결합 구조를 살펴볼 수밖에 없겠네요. 염화나트륨 화학식으로 표현하면 NaCl,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결합된 형태로 존재하고, 실제 이온 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복적으로 존재하면서 옆으로도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위아래로도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화면 뒤쪽으로도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무한으로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3차원 형태로 표현하면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죠. 나트륨 이온, 염화 이온. 그래서 NaCl이라는 화학식이 의미하는 바는 나트륨 원자 1개, Cl 원자 1개가 결합한 독립된 단위 물질이라는 말이 아니고,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무한대로 쭉 플러스 마이너스 결합하고 있는데, 이 결합하는 이온의 개수비가 1대1이니까 양이온, 음이온의 화학식을 써주고 개수비는 1대1, 1은 생략하죠. 이렇게 표현한 화학식이 NaCl 이온결합 물질의 화학식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고체 상태일 때 이온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강하게 붙들려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전극을 통해 전압을 걸어준다고 한들 이온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어서, 묶여 있어서 누군가 이동해서 전자를 던져주고 전자를 받고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고체 상태일 때는 전기가 안 통하고 전기 분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온결합 물질을 전기 분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고체 상태의 이온결합 물질을 가열해서 액체 상태로 녹이거나, 아니면 이온결합 물질은 일반적으로 물에 잘 녹는데 물에 녹여서 수용액 상태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액체 상태의 이온결합 물질 또는 수용액 상태의 이온결합 물질. 고체 상태를 액체 상태로 녹이는 것을 용융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렇게 만들어진 물질을 용융액이라고 합니다. 물에 녹인 물질은 수용액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 모두 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상태고요. 전극을 담궈줬을 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화학원에서는 용융된 이온결합 물질의 전기 분해만 다룹니다. 왜? 수용액 상태의 경우는 이온결합 물질인 양이온과 음이온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H2O까지 함께 있으니, 공유결합 물질까지 함께 담겨져 있으니 전극을 담궈주면 H2O가 전기 분해에 관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화학원에서는 수용액 상태의 이온결합 전기 분해는 안 나오고 화학2에서 나오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온결합 화합물의 전기 분해는 이 염화나트륨 용융액의 전기 분해라는 타이틀로 실험 내용이 등장합니다. 용융액. 고체 염화나트륨을 800도 이상의 온도로 가열하면 액체가 됩니다. 액체 상태의 염화나트륨은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상태가 되겠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주면 이제 전류가 흐르면서 전기 분해가 진행되겠습니다. 전자들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했었죠? 이때 각각의 전극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살펴볼게요.
먼저 플러스극. 플러스극 쪽으로는 누가 끌려올까요? 양이온? 음이온? 당연히 플러스 극이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음이온, 염화이온이 끌려오겠네요. 마이너스 전극에는 반대로 플러스 전하를 띠는 나트륨 이온이 끌려올 테고요. 끌려간 이온들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플러스극. 플러스극에서는 전자들이 막 올라가 버리네? 전자가 부족하다고 했었죠? 이때 마침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음이온이 전극 주변에 왔어요. 플러스 전극이 말합니다. 어이 음이온, 전자 좀 이리 줄래? 마이너스 전하를 띠던 염화이온이 전자를 던져주게 되면 더 이상 이온이 아니라 원자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원자 상태의 염소는 최외곽 전자가 7개가 되면서 안정하지 않은 상태가 되네? 불안한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니 플러스 전극의 전자를 빼앗긴 또 다른 염소 원자를 발견했어요. 너도 불안정? 나도 불안정. 이온이 되지 못한 염소 원자들은 아쉬운 대로 공유결합을 통해서라도 안정해지려고 합니다. 이때 염소 원자는 둘씩 공유결합을 만들게 되고 염소 분자가 생성됩니다. 염소 분자는 기체 상태고요. 따라서 플러스 전극에서는 뽀글뽀글 기체가 발생합니다. 이 기체의 정체는 염소 기체. 방금 설명했었던 플러스 전극에서 일어났던 일을 화학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플러스극 반쪽 반응식 Cl- 염화이온이 있었는데 플러스 전극으로 달려갔더니 전자를 전극한테 빼앗겨 버렸어. 전자를 잃었어요. 전자를 잃은 모습이 변화 후의 모습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화살표 오른쪽에 전자를 표현해 줍니다. 전자를 내어놓았다,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Cl-였던 염화이온은 전자를 잃었으니 마이너스 전하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Cl 원자 상태로 존재할 수 없으니 둘이 모여 분자를 만든다고 했었죠. 그러니 최소 Cl- 음이온 2개가 각각 하나씩 전자를 잃어야 하겠네. 이 Cl- 전자는 각각 하나씩 내어놓아서 2개, Cl2 분자는 기체, 염소 기체가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전극에서 일어나는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전극이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는 나트륨 이온이 끌려온다고 했었죠. 그런데 마이너스 전극에는 전자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마이너스 전극이 말합니다. 나트륨 이온아, 전자 좀 가져가라. 나트륨 이온은 전자를 받게 되고 양이온이 전자를 받으면 다시 원자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나트륨은 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극에 금속 형태의 나트륨이 석출되게 됩니다. 이건 역시 반쪽 반응식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전극, 나트륨 이온이 전자 하나를 받아요. 전자를 받을 때는 화살표 왼쪽에 전자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나트륨 원자가 된다.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반쪽 반응식으로 표현해 봤고요. 이 두 반응식을 더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화학 반응식, 전체 반응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동시에 일어나게 되겠고 전자를 잃거나 얻는 일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따라서 잃게 되는 전자의 개수와 얻게 되는 전자의 개수는 항상 같게 화학 반응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화학 반응식에서도 이를 맞춰줘야 합니다. 여기 플러스 극에서 전자를 2개 잃었으면 동시에 마이너스 극에서도 전자를 2개 얻어야 합니다. 마이너스 극 반쪽 반응식에 2를 모두 곱해줘서 전자의 개수를 맞춰줍니다. 자, 이제 전자의 개수도 맞으니 2개의 반쪽 반응식을 더해봅시다. 2개의 반쪽 반응식을 더할 때에는 화살표 왼쪽에 있는 물질들끼리 그리고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물질들끼리 모두 더해주면 됩니다. 2개의 나트륨 이온 더하기 2개의 염화이온 더하기 2개의 전자, 오른쪽에는 2개의 나트륨, 염소 분자, 그리고 전자 2개. 양쪽 전자 2개는 사라지고 양이온, 음이온의 이온결합 형태의 화학식 Na+와 Cl-는 이온결합 형태의 화학식 NaCl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전체 화학 반응식은 이 NaCl이 분해되어 2개의 나트륨 금속 플러스 염소 기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잃은 전자수와 얻은 전자수는 항상 같게 되니까 전체 반응식에서는 전자가 표현되지 않습니다. 만약 전체 반응식을 썼는데 전자가 존재하게 된다면 전자의 개수를 잘못 맞춰준 것이고 잘못된 틀린 화학 반응식이 됩니다. 이처럼 전기분해에서는 플러스 전극에서는 항상 끌려온 물질이 전자를 잃게 되는 반응이 진행되고 마이너스 전극에서는 전자를 얻게 되는 반응이 진행되겠죠. 전자를 잃는 반응, 전자를 얻는 반응. 이런 반응을 뒤에 대단원 4단원에서는 산화반응, 환원반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미리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전자를 잃는다, 산화반응. 전자를 얻는다, 환원반응.
따라서 전기 분해에서는 플러스 극은 산화 반응, 마이너스 극에서는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그리고 염화나트륨 용융액 전기 분해에 대한 최종 결론. NaCl 같이 이온 결합 물질 용융액에 전류를 흘려주었더니 각각의 전극에서 전자를 잃거나 얻는 반응이 일어나면서 분해되어 성분 물질 나트륨 금속과 염소 기체가 얻어지는 것으로 보아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에는 전자가 관여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온 결합 전기분해 끝. 이어서 공유결합 물질의 전기분해 파트 1에서 다루었던 물 H2O의 전기분해 내용에 반쪽 반응씩만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커에 물이 담겨져 있고요. H2O, H2O, H2O 소량의 황산 나트륨과 같은 전해질도 넣어 주었습니다. 전압을 걸어 줄게요.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각각의 전극에는 누군가 끌려와서 전자를 잃고 얻는 일들이 벌어져야겠죠. 이온 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존재하니까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 끌려가는 물질도 명확하고 반쪽 반응식 꾸미기도 상당히 쉽습니다. 하지만 물과 같은 공유 결합 물질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 누가 끌려가지? 라는 생각부터 들 거예요. 누가 끌려가긴요. 물 분자 H2O밖에 없으니 플러스 극에도 H2O, 마이너스 극에서도 H2O가 전극에서 반응을 합니다. 선생님, 황산 나트륨은요? 화학 1에서는 요 녀석들의 존재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파트 1에서도 이야기했었던 왜 넣어주느냐에 대해서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더 자세한 것은 화학 2에서 배웁시다. 플러스 극부터 봅시다. 전자는 이렇게 이동한다고 했었고요. 플러스 전극은 역시 전자가 부족합니다. 플러스 전극이 말하겠죠? 어이, 물 분자야, 갖고 있는 전자 좀 있으면 던져주라. 물 분자는 억지로 전자를 뱉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플러스 전극, 물 분자 H2O는 플러스 전극에 전자를 내어 놓는다. 화살표 오른쪽에 전자가 나와야 할 테고요. 그러면 H2O 분자 안에서 전자가 나온다는 말인데 여기서는 정확한 메커니즘을 통한 화학 반응식에 대한 설명보다는 반쪽 화학 반응식의 결과를 조금 쉽게 예측하기 위해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물 분자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가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이좋게 전자를 공유하면서 안정함을 추구하고 있었는데 전자를 뱉어내라고 하니 힘 약한 수소가 공유하고 있던 전자를 뱉어내면서 공유 결합이 깨집니다. 수소는 전극에 전자를 잃었으니 전자 하나 내놓고 수소 양이온, 여기도 전자 하나 또 내놓고 수소 양이온, 총 수소 이온 2개와 전자 2개. 산소는 공유 결합 전 원자 상태로 우선 표기할게요. 그런데 산소가 원자 상태로 존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산소는 자연 상태에서 원자 상태로 돌아다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최소 2개는 모여 산소 분자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했죠? 그러면 산소 분자가 만들어지려면 산소 원자는 최소 2개는 있었어야 하고요. 따라서 물 분자는 처음부터 2개로 맞춰주면 좋겠군요. 그러면 산소 원자가 2개가 준비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수소 이온도 4개가 나오고 각각의 수소가 전자 하나씩을 잃어주었을 테니 전자도 4개 잃어버리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전자들은 플러스 전극에 던져주겠죠? 정리합니다. 플러스 극, 물 분자 2개가 수소 이온 4개, 그리고 산소 분자를 만들면서 전자 4개를 내어놓는 전자를 잃게 되는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는 뽀글뽀글 산소 기체가 나온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마이너스 극 봅시다. 역시 H2O 물 분자부터 출발하고요. 이번에는 이 물 분자가 전자를 받아요. 마이너스 전극이 말하겠죠. 어이, 물 분자 전자 좀 가져가라. 전자를 잃을 땐 힘 약한 수소가 전자를 내어놓는 모습이었지만 전자를 얻을 땐 누가 가로채겠나요? 네, 산소 원자가 가로챕니다. H2O의 공유결합 모습에서 전자 하나가 들어오면 수소 원자가 2개나 공유하면서 붙어있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수소 원자야, 나 전자 하나 얻었으니까 미안하지만 더 이상 너랑 공유할 필요가 없구나. 결합 끊자. 대신 전자를 하나 얻으니 음이온이 만들어집니다. OH- 수산화 이온. 그리고 우선 수소도 원자 상태로 표기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수소가 원자 상태로 존재하진 않죠. 수소 분자로 존재하게끔 맞춰주려면 2개의 물 분자가 2개의 전자를 얻어서 2개의 수산화 이온과 수소 분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극에서는 뽀글뽀글 수소 기체가 생성된다. 각각의 전극에서의 반쪽 반응식을 적어봤는데요. 항상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화학 반응은 동시에 일어나고 잃고 얻는 전자 수가 같아야 한다고 했죠.
지금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를 4개 잃었는데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를 2개 얻는 반응식이 완성되었으니 전자 개수를 맞춰볼게요. 마이너스 극에 2를 곱해주면 4개의 물 분자가 전자 4개를 얻어서 수산화이온 4개를 만들고 수소 분자 2개를 형성함. 이제 두 반쪽 반응식을 더해서 전체 반응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살표 기준으로 왼쪽은 왼쪽끼리, 오른쪽은 오른쪽끼리 더할게요. 6H2O 더하기 전자 4개 화살표, 4H 플러스 더하기 4OH 마이너스 더하기 O2 더하기 2개의 수소 분자 그리고 전자 4개. 양쪽 전자 4개 지우고요. 4H 플러스 4OH 마이너스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만나면 물 분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4H2O로 표기해도 됩니다. 이걸 왼쪽으로 이동시킨다고 생각하시면 2H2O가 남겠군요. 결국 남는 반응식은 2H2O가 분해되어 O2 플러스 2H2가 된다. 산소 대 수소 기체의 부피는 1대2의 비율로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파트 1에서 나왔었던 물 분자의 전기 분해 반응 결과에 대한 화학 반응식이 나왔습니다. 반쪽 반응식까지 이야기했으니 한두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플러스 극은 수소이온이 나오네? 우리가 뒤에 배울 대단원 4단원 산과 염기 단원 내용과 조금 연결 짓는다면 수소이온이 나오면 용액의 액성은 산성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마이너스 극은 수산화이온이 나오네? 마이너스 극의 용액의 액성은 염기성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각 전극에서 나오는 기체 확인 방법도 수업하는 선생님이 있을 거예요. 산소기체, 수소기체 모두 무색 무취의 기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느냐? 불을 대보는 거죠. 플러스 극, 산소기체는 남이 타는 것을 도와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꺼져가는 불씨를 대면 잘 타오른다. 마이너스 극, 수소기체는 폭발성이 있습니다. 불꽃을 대면 펑 소리와 함께 폭발한다. 산소기체의 이런 성질을 조연성이라고 하고요. 주연이 아닙니다. 타는 걸 도와준다. 주변에서 도와준대. 조연이야. 그래서 조연성. 폭발하는 성질, 가연성. 이 정도까지 다루면 거의 모든 내용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화학 1에서의 결론만 이야기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지을게요. 물의 전기 분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물은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기 분해를 통해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서 성분 물질인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었다. 따라서 공유 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하고 있었다. 처음 계획했었던 것보다 강의 내용이 상당히 길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오늘 전기 분해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4-5강에서는 이온 결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안녕!